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신청군의회 제2025년도 제2차 정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6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억 3,046만 7천 원이 증액된 664억 2,899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은 총 3억 4,346만 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에 655만 원, 사용료 수입에 3억 3,691만 원, 기타 수입으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660억 8,528만 2천 원이며 국고 보조금 등에 590억 4,4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70억 4,1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43억 4,290만 원이 증가된 958억 5,649만 9천 원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에 7,5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 지원 업무 추진 162만 원,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8,502만 원,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40만 원, 개인 운영 신고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 336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2억 8,98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에 1,327만 2천 원, 사회복지시설 명절 유면 사업에 1,479만 2천 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6,183만 4천 원, 사회복지 업무 지원에 1,38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및 복무관리에 7억 9,706만 3천 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8억 5,857만 2천 원을, 긴급돌봄 지원 사업에 7,600만 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4,200만 원, 재해보상금 및 재해구호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 상단까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9,900만 원, 행여자 구호비 및 행여자 사망비 장제비에 1,32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00만 9천 원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328만 원을, 어려운 이웃 돕기에 1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250만 원, 생거진천 토닥토닥 행복상담센터 운영에 229만 4천 원, 취약계층 주거계 환경개선사에 1천만 원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2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에 34억 7,654만 2천 원, 생계급여 사업에 147억 9,934만 4천 원을, 교육급여 사업에 4,706만 5천 원, 해산장제급여 사업에 9,755만 9천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 시금부담금에 6억 1,937만 2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5,233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부터 235쪽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에 6억 4,422만 9천 원,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에 100만 원, 가사간병 지원 사업에 2,428만 6천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6,906만 2천 원,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지원 인건비로 2억 2,142만 7천 원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3천만 원을, 주민참여 예산사업 700만 원, 고독사회원군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19억 1,3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부터 242쪽까지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22억 699만 3천 원을, 현충시설 관리로 1억 8,363만 5천 원을, 보훈회관 이전 건립사업과 관리 운영에 1억 2,827만 4천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1,6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보험 명예수당 등 7개 지원쓴 도비보조사업에 2억 7,252만 원을, 보험문화 확산 시책개발 오크숍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 운영에 3억 7,619만 7천 원을,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지원에 8,200만 원, 생거진천 케어팜 운영 지원에 1억 4천만 원, 방문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 8,114만 원을, 거점 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생거진천 통합돌봄센터 운영에 1억 7,805만 8천 원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8억 8천만 원, 고령자 돌봄 지원 주택 사업에 5,26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일반에 2,47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472억 7,451만 9천 원,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2억 4,100만 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2억 7천만 원, 노인 봉사활동 등 4개 지원 사업에 2,380만 원을, 영상 자서전 제작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터 252쪽 중간까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에 37억 7,042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 처우 개선과 심리 상담 교육 지원에 3억 2,524만 원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및 수행기간 운영비 지원에 2억 7,423만 원, 응급 안전위원 처우 개선 지원에 540, 노인 요양시설 등급 내여자 지원에 228억 9,401만 6천 원을, 노인 재가시설 등급 내여자 지원에 20억 2,001만 7천 원을, 재가 노인복지소 운영 지원에 3억 396만 3천 원을,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급에 2억 3,040만 원을,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 윗덕 운영에 1,000만 원,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 5,200만 원, 일하는 밥버사업 지원에 3,300만 원, 경로당 안심벨 설치에 1,980만 원, 주민참여 예산에 1천만 원, 대한노인의 시군지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하단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노인의 지원 사업에 3억 8,073만 3천 원, 노인 행사 지원에 4,200만 원, 대한 노인의 사무국 운영 지원에 4,295만 5천 원, 노인의 분회 운영 지원에 1,820만 원,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에 9억 9,060만 원, 진천 시니어클럽에 4억 7,920만 원, 경로당 지원 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6억 4,532만 4천 원을,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4,065만 8천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7억 1,823만 6천 원을, 경로당 지킴이 사업에 3억 7,080만 원, 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에 3,045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9,423만 원을, 경로당 급식 환경 개선 지원에 2억 1,750만 원을, 진천구 노인복지관 분관 조성 사업에 20억, 노인복지시설 목욕침대 지원에 3,976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공설묘지 운영에 7,766만 3천 원, 추모의 집에 9,370만 9천 원, 공설 장설 자연장지 운영에 1억 7,1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화장 장려금 1억 2천만 원, 중부 사군 공동 장사시설 설치에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1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59만 1천 원 증가된 2억 7,128만 1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자 수입으로 7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억 5,048만 1천 원을, 잉여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3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59만 1천 원 증가된 2억 7,128만 1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2억 1,280만 9천 원을,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3,767만 2천 원을, 예비비에 7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249페이지 보시면은요, 과장님, 그 영상 자서전 제작 서비스예요. 249페이지. 네. 그 영상 그 자서전 그 제작 사업은 이제 그 취지에는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지만은 한 1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 규모가 그 사업 성격 대비 너무 과도하고, 또 대상자 수, 또 단가 산정, 또 성과 관리 체계가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자서전 사업 자체가 이제 국도비 충청북도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영상 자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 얘기를 또 영상을 다 콘텐츠를 다 제작해서 또 어르신들이 그 영상 자서전을 돌아가신 뒤에도 추후에 볼 수 있는 영상 자서전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다는 SNS에 올린 영상을 또 촬영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은 되기는 있는데 좀 사업 자체는 옛날 해고를 하면은 영상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해 그 영상 자서전에 그 신청자 수가 몇 명이고, 또 실제 제작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저희가 이게 진행된 게 24년부터 진행이 됐던 건데요. 예. 이제 연도마다 이제 사업 건수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정 시군 종합평가 대상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 지표를 다 저희가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정도부터 좀 더 진행이 돼갖고 900여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게 제작된 그 영상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그걸 보관을 누가 하는 거고 또 이게 또 활용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사후 관리 기준이 이제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단순히 일회성 기록 영상으로 영상 끝난다고 하면은 그 어떤 예산 대비 국민 또 체감도도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또 지금 수요자가 그 저기 영상 그 자서전에 지금 참여하는 수요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호응도가 높았고 참여자들이 많으셨던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요거를 기술력을 또 영상 찍는 기술을 배워서 요거를 또 하려면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자서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를 공개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건지 영상에 대해 찍힌 거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민감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서 보관할 때는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거고 외부를 다 또 공개하지 않을 경우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그럼 그 참여자들 혹시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사업 진행 단계가 있고요. 끝나면은 사업단에서 그 설문조사가 추후에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개 사람들 유튜브에 지금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진천구 노인복지관에서 영상 하면은 그거 다 지금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되는 부분은 예. 동의를 동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근데 비공개된 분들한테 그분한테 그 영상을 그 저기 파일로 해서 보내주나요? 그거는 개인 파일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거의 참여자가 거의 다 어르신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무분별하게 또 유튜브에 또 다닐 수도 있고 저기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번 찍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 참여를 하면서도 이게 그 과연 목적이 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사업비가 1억 2천이잖아요. 그 1억 2천인데 여기는 거의 뭐 저기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비가.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가 거진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촬영용품이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비랑 또 참여하신 어르신에 대한 활동비, 교통비 쪽을 다 드리고 있는데 그런 홍보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가족들이 촬영도 많고 이렇게 저비용으로 해서 자체 제작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게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어떻게 고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어르신들만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참여하는 기관이 어린이집도 아기들도 또 가족도 참여할 수 있고 저희 진천 이 목표 달성 때문에 저희는 세월안전 시스템을 갖고 저희 공무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 정성평가도 시군 종합평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만약에 이 사업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우리 진짜 군민들이 모두 좀 알 수 있게 그 홍보가 조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홍보를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이제 참여자가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홍보는 각 읍면이나 이장단 또 어린이집 연합회 각 사회단체에다가 지금 공문 시행을 해서 참여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충청북도 이게 정성평가 시군 종합평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도 전화를 한 4번 5번 받았거든요. 이거 참여 좀 해달라고 해서 저도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참여를 했긴 했습니다만 그 영상 관련해서 이렇게 찍는 사람들도 어떤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하면 관계 없는데 그런 거 조금 그런 이해성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 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그 우리가 그 본래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인정보 민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사전 동의 여부를 정확하게 받고요. 그 안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설명드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경선입니다. 자, 230페이지 하나만 좀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가 그 230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긴급복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가 그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생계곤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지원 금액인데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줄어서 지금 320가구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하려고 하신 사업 그 내용은 그 금액 가지고 어떤 식으로 편성하셨는지 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라는 긴급 예.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의료비 지원, 또 예. 가사 서비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생계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 금액으로서 우리가 320가구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금액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 비해서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은 가구 수를 줄였나요? 지원 금액은 네. 저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네. 지원 금액이 생계비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변동이 없는 거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자료가 변동이 내시 자료가 감소돼 갖고 내려와 갖고 사업이 편성된 거고요. 네. 전체적인 긴급복지가 대상자가 주는 거는 진천군이 그래도 살만한 고장이고 또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지표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뭐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지원 금액이 어쨌든 뭐 많이 이제 감소가 되겠죠. 골고루.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대영 의원입니다. 24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있죠? 242쪽 말씀하시나요? 249쪽이요. 40.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이요. 예, 예. 이게 사업 목적을 보니까 이제 경로 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밑반찬을 배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에는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이게 시작 연도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죠? 시장 연도는 이게 연도가 이제 기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연도는 꽤 예. 상당한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제가 본의원에 궁금한 점은 어쨌든 전년도 2억 7천만 원 이제 동결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저 물가가 이제 많이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요 금액만으로 이런 어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일식에 대해서 5천 원 네.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 예. 지금 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이제 일자리 사업 통해를 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랑 군립 치매 전담 용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수행 기간이 4개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를 위탁 기관에 주는 사항이고 그 사업비 단가는 5천 원 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4개 센터에 이제 나눠서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단가 예, 말씀하시네요. 아니 단가가 아니라 금액을 노인복지관에 얼마 이렇게 나눠서 지금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 저기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좀 수행기관별 저희가 지원 대상이 노인복지관에는 75명에 75명이요? 예.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는 40명, 40명. 진천 지역자활센터는 45명, 45명. 초평 나눔의 집은 20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명이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좀 전에도 시작 연도를 물어본 이유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지의 보편적인 것보다 선택적 복지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두텁게 좀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예산상의 재정상의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사업 규모도 180명이라고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딱 획일적으로 딱 정해줄 수도 있고 좀 늘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지금 아까 시장년도 물어보는 게 물가가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후 구매가 계속 같은 금액으로는 같은 어떤 수준의 그 결식 예방을 위한 그런 복지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인은 판단되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뭐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도 있고 네. 고환율도 어려운 경제적으로 다 상황이 어려운 국가도 어렵고 저희 진천군도 뭐 재정상 넉넉지 않은 상황인데 예, 예. 저희가 이제 대상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예. 수행 기간과 그 인력이 인원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한번 봐주세요. 행감 때도 제가 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가장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죠. 그거는 가족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는 건 저희 진천군 주민복지관 260페이지까지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착각했네요. 예. 그럼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본위원장이 좀 한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 긴급복지 동료위원께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78쪽에 보면 이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긴급복지 대상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긴급복지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이제 5,7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근데 정부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제 도비나 군비가 다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긴급 대상자, 복지 대상자가 예산에 따라서 줄어들고 이러는 건 아닌 거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큰 돈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소외된 그런 사람을 이제 구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급복지 대상자 자체는 읍면에서 가까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갖고 그분들이 읍면의 상황을 자세히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읍면에 이제 찾아가셔갖고 상담하시면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예산 관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을 걸로 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긴급 복지를 필요로 할 때 줄어든 것만큼 이제 혜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비나 군비가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긴급복지는 이제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 있어서 읍면동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필요하면은 예산 부족 사항에 대해서 추경 사항에 반영을 시켜갖고 예산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94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등급 내의자 지원 또 이제 이렇게 있는데 투자 계획에 보면 수급자 감소 또 이쪽 반대측에 보면 저기 수급자 증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이제 1억 9,300이
352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 또 증감사유에 이쪽 2006년도 그 저기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해가지고 있으면 투자기획에서 보면 거기서는 예컨대 이제 6,905만 2,000원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노인 요양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 변동상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 부담금 시설급여 추정 소액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감소가 되는 거는 수급자 중에 이용자들이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추정을 하는 게 통합돌봄 사업이 지원을 계속 저희 진천구는 국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자 요양시설 가는 등급인율이 저희 진천구 같은 경우는 많이 낮춰지는 상황이라 등급 내외자나 등급 판정이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통합돌봄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시 자료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에다 추가 요청을 해갖고 사업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단 보면 한쪽에서는 이제 줄어들고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똑같은 좀 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편차가 심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증감액을 보면 1억 6천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거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도비가 이제 보면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도비 반영 안 된 건 노인 재가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 사업은 의료 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재가급여 판정 장기 요양 기간 판정을 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도비가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황이고 저희 군비만 사업이 분담금을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분담금을 다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의료 노인 요양시설로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장기 요양과 해서 서비스 비용이 또 이렇게 뭐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기했습니다. 이 재가 노인이나 장기 요양시설은 전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 판정을 내리는데 저희 진천구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 다 통합돌봄 사업이 지원이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어갖고 이 요양기관에 요양등급자 요양병원을 다 가는 등급률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어갖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는 국도비 내시 자료가 계속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숫자가 점차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의료급여 건강보험단에서 이제 줄어든 인원들이 요양시설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다 이제 재가시설로 이렇게 와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많고, 예. 그래서 이제 늘어난 거다. 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누구든지 보면 이게 이제 복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과한 예산이 이제 복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이제 가능하면 이제 집에서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려고 하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쓰지 않나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이제 집에서 자유롭게 받고 싶죠.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자꾸 늘려나가면 우리 재정도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좀 더 이게 좀 효과적으로 하는 국가 차원에서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국가에서도 이제 좀 관심도 많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 좀 심사숙고하게 좀 다가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예산이 국가 예산이든 지방 정부의 예산이든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가능하면 다 집에서 편하게 받고 있고 방문 서비스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요양시설 가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요양시설을 많이 줘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요양시설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수의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 가가 혹은 제가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저희 노인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다 예. 인원수 인구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천구는 이미 통합돌봄 사업을 7년간 선도 사업 기획부터 시작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반영돼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진천구는 건강한 노후를 진천군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진학과장 윤경순입니다. 가족진학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435억 111만 원으로 전년 예산 433억 3,459만 2천 원 대비 1억 6,61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에 5,821만 원,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에 5천만 원, 보조금 세입에 433억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618억 1,329만 1천 원으로 전년 예산 605억 10만 8천 원 대비 13억 1,31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기본 경비에 3,660만 4천 원, 업무 추진비 일반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7쪽 여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여성가족 업무 추진에 162만 원, 양성평등 공감대 확산 및 여성 역량 강화에 735만 원, 여성단체 보조에 8,730만 원,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3천만 원, 여성 안심 환경 조성에 1,188만 2천 원, 복합 커뮤니티 센터 관리 운영에 6억 3,0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2쪽 여성보호시설 지원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5,723만 4천 원, 가정폭력 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6,080만 2천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2,740만 4천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에 600만 원,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에 10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15억 2,138만 9천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에 1,709만 2천 원,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에 3,200만 원, 한부모 가족 특기 적성 개발비 지원에 7,2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에 2억 3,958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24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15억 7,169만 1천 원, 아이돌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360만 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1,185만 5천 원, 아이 돌보미 활동 장려 수당 지원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93쪽 영유아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6,832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1억 1,027만 6천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에 11억 8,777만 5천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2억 7,2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7억 5,800만 원, 어린이집 안전보험 단체 가입 지원에 2,918만 6천 원, 읍면법인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어린이집 아이 행복 도우미 지원에 8,7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에 4,065만 3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에 4억 6,225만 5천 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지원에 5,188만 원, 보육교직원 시간의 근무 수당 지원에 7,608만 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에 2억 6,52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4,616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4억 2,692만 1천 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2억 3,520만 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에 9,301만 6천 원, 시간제 보육 지원에 6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41억 5,127만 1천 원, 유아 단계적 무상 보육 실현에 4억 4,268만 원,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에 2억 4,600만 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3,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1,503만 9천 원,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에 450만 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9,600만 원,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5억 2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천만 원, 어린이집 조리 지원에 7,92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67억 8,074만 4천 원, 유아 앨범 만들기 지원에 2,504만 원, 어린이집 영화반 운영 지원에 1억 80만 원, 어린이집 친환경 에코그린 지원 사업에 5천만 원,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500만 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사업에 68만 5천 원,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800만 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에 11억 5,488만 원, 보육시설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06쪽 아동의 건전 육성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에 4,068만 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에 2억 3,985만 6천 원, 아동복지교사 운영 지원에 1,688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1억 9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57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에 2억 2,588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3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8억 4,064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1억 5,436만 7천 원, 지역아동센터 긴급 일시돌봄 돌봄 시범사업에 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에 4억 2,457만 6천 원, 지역아동센터 방학 프로그램 지원에 963만 원, 보호대상 아동 물품 구입비 지원에 200만 원, 위기가정 아동 보호 사업에 1,689만 9천 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에 3천만 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원에 5,400만 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4억 306만 3천 원,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 지원에 1억 3,140만 원, 아동급식 확대 지원 학기 중에 3억 3,250만 원, 아동급식 확대 지원 방학 중에 3억 1,500만 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에 1억 4,280만 원,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에 300만 원,
전문 가정 위탁 전문 아동 보호에 1,200만 원,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6,960만 원,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140만 원,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100만 원,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입양 축하금에 200만 원,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에 8,507만 7천 원,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운영에 2,833만 1천 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대우 수당에 574만 9천 원, 가정 위탁 지원 센터 대우 수당에 86만 9천 원, 거점 심리센터 지원에 295만 9천 원,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충원 사업에 3,564만 원,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충원 사업비에 555만 원, 아동 학대 예방 사업 추진비에 100만 원, 유보 아동 검진 비용 지원에 120만 원,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운영 지원에 1,652만 2천 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지원에 6억 1,079만 6천 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인건비 부족분에 9,329만 원, 시설 아동 참고서 지원에 204만 원, 아동 수당 급여에 65억 9,788만 6천 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4,500만 원,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1,928만 원,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 지원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아동 돌봄 지원 분야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3억 8,864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6,18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활성화에 4,2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4,336만 4천 원, 온종일 돌봄 추진에 50만 원, 꿈자람터 실내 놀이터 운영에 7,4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1쪽 장애인 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 1억 613만 5천 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4억 5,794만 6천 원, 진천군 수어 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2억 8,300만 원, 진천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1,899만 4천 원, 진천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4억 267만 6천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4억 768만 7천 원,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지원에 3,576만 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7,250만 5천 원, 장애인 건강진진 활동 사업에 900만 원, 여성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3,244만 5천 원, 장애인 가족센터 운영에 1억 4,739만 2천 원,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에 6,223만 3천 원, 장애인협회 리프트 차량 운영에 4,362만 2천 원, 진천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440만 9천 원, 장애인 행사 지원에 825만 원, 장애인날 기념 행사 지원에 900만 원, 농아인의 날 기념 워크숍 지원에 27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 지원에 360만 원,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7쪽 장애인 복지 일반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반에 560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17억 7,322만 2천 원, 장애 수당 지급에 3억 4,968만 2천 원, 장애 수당 지급에 1억 2,402만 9천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419만 6천 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240만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02만 원, 장애인 통합카드 발급 지원에 36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401만 원,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 자동 차단기 지원에 4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4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에 5,714만 3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8,807만 7천 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4억 5,6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3억 558만 9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1억 670만 2천 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에 192만 3천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에 1,14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스템 운영에 420만 원, 장애인 가구 출산 지원금 지원에 540만 원, 장애인 노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에 315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바우처 지원에 3억 원, 주민 참여 예선 사업에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진학과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277쪽 한번 봐주시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 한 1,24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죠? 우리 군에 그 보호시설이 한 개 있는 건가요? 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개 있죠. 예, 예. 예. 그럼 거기에 이제 입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경찰에 의해서 협업을 통해서 신고되신 분들에서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그쪽으로 보호시설로 가게 되는 건지 절차가? 예, 저 폭력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예. 저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은 그쪽으로 피해 보호 시설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경찰에서 아니고 예. 경찰로 신고 안 되고 바로 이쪽으로도 이제 입소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1366 여성단체 그 전화가 있습니다. 아, 예. 그쪽으로? 예.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보. 일반 분들한테 여성분들 피해분들 폭력 피해자 대부분 여성하고 아동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한테 홍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아마 이제 경찰서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됩니다. 보니까 행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한 1년에 한 7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늘어난 추세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전년도하고는 거의 좀 비슷한 예. 상황입니다. 그 중에 또 놀란 건 아동이 또 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예, 예. 아동은 거의 엄마랑 같이 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금액은 이제 증액이 됐지만은 증액은 아마 인건비 예, 예, 호봉이 그렇죠. 예, 예. 올라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비하고 다 해서 한 2억 7,234만 원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 예, 예. 본연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정 폭력이라는 큰 어떤 안 좋은 경험을 겪고 또 트라우마도 계속 겪을 수 있는데 그 시설을 통해서 많은 위안을 주고 그러겠지만은 예산이 뭐 재정적으로 좀 여유는 없더라도 그분들이 충분히 짧은 기간이라도 일지라도 충분히 좀 위안이 돼서 위안이 돼가지고 또 사회로 돌아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액이 충분치 않은지 본연도 좀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분들도 그렇죠. 또 예, 예, 예. 있고 또 올해 또 최대가 이제 1년 정도 거기서 지내는 분들도 있고 3개월이나 길게는 6개월 6개월, 정도. 예. 짧게는 3개월 정도 잠시 또 있다 가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이런 그 가정폭력 사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많이 늘진 않지만은 계속 이제 그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못 돌아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고 봐요. 예, 예.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남자도 이렇게 맞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예. 좀 더 우리가 좀 확대해서 이거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좀 트라우마에 또 겪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두텁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27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아니, 270.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죠? 아, 예.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아마 본인이 판단하기로도 한부모 가족 자녀 지원 사업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학창 시절에는 그럼 다 반에 한두 명도 있을까 말까인데 요즘에는 뭐 그게 다 이제 개인 보호 정보 보호 될 정도로 그분 너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읍면을 네. 통해서 이제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책정이 돼갖고 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전 드러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대상자를 찾는데 우리가 더 노력할 필요는 있고 어쨌든 이게 국도비 이제 매칭 사업인데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예산은 1억 2천 정도인데 충분 본의원이 보면 충분 1억 5천이거든요. 충분치 않다고 보는데 현재 그럼 우리 그 한부모 가족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저소득층 예.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뭐 바우처를 한다든지 어떤 방식을 하고 있는지.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현금으로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인당 그러면 한 23만 원 정도. 23만 원 정도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뭐 현금 방식도 좋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전 그 어린 그러니까 보육 돌봄에 대해서 인전 어린이집 돌봄 교실이나 우선 배정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인전 뭐 공공임대 한부모 우선 공급 비율을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이제 복지 넓혀가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 현금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두텁게 보육 돌봄 쪽, 그다음 교육비나 뭐 주거비 쪽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한부모 가족에게 또 그 난방비나 이런 네네. 부분도 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예. 네. 아동 용품이나 뭐 이런 것도.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사회적 문제로 지금 많은 전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전 예산 때문에 이제 많이 두텁게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 또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지급이 되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 복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봐.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을 보더라도 어제 이런 이렇게 어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쪽으로 이런 어떤 소외계층이나 이런 한가족분 소외계층에 더 우리가 앞으로는 정책 방향을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전체 노인 복지나 모든 복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그렇게 그분들 그 노인 복지 모든 분야의 보편적 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높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선택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본의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모든 대상을 확대해서 예. 골고루 네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도움을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두텁게 혜택을 주어서 진정으로 좀 받고 싶은 사람들 받고 그러면서 어떤 복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소외계층이나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경환 의원입니다. 잠깐 동 의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전 잠시 더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한부모 가정이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저소득 대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소득이란
그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기준을 잡고 지금 선정하시는 거죠? 저소득의 그 대상을 오늘 저희 한부모 허락해 주시면, 가정을 예, 지원하는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가족정책팀장 강수경입니다. 네. 예, 그 지금 한부모 가정 그 책장 정의는 차상위까지 예. 차상위까지. 예. 네네. 그럼 우리 그 군의 대상이 어느 정도 대상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은 몇 명 정도로? 아, 한부모 가정이 네, 한부모 가정. 한부모 26년도. 가정이 지금 한 336 가구에 한 900명 정도. 900여 명. 예. 예. 그 내용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곧 보시면 그 80페이지 보시면은 청소년 그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예, 예. 청소년 한부모하고 여기 한부모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아, 요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라는. 가족은 예. 이제 부나 모가 이제 24세 이하인 네. 그 이제 자녀 1인당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 청소년들의 자녀, 예, 예.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이 지금 한부모 가정하고 예. 여기하고 한부모 가정 한부모는 틀리죠. 예, 청소년하고는. 청소년은 이제 부모나 모가 24세 예, 이하인 예. 그 가정만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성호 의원입니다. 그 28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에 있어서 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있어가지고 그 5,400만 원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289페이지. 예, 잠시만요.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에 있어서 그 5,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 예, 저희 그 어린이집에 재원 아동 수가 감소가 되는 관계로 좀 감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아이 낳기를 꺼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중간님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성단체 호주에 있어서 우리 가족사랑 명절 음식 나누기 행사를 하잖아요, 과장님. 274페이지. 예, 예. 여성단체. 예, 예. 가족사랑 명절 음식 나누기를 이제 매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700만 원 나갔고, 이제 본 예산에도 700만 원 해놓으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명절에서 저기로 나가는 거죠. 불우이웃 어디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 한 30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요. 300가구 예, 나가지. 명절 음식을 이제 직접 만들어서 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 또 직접 참석을 하셔서 얼마나 그 손이 많이 가고 고생들을 하고 하는지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700만 원을 해놓으니까 예산이 모자르니까 이게 회장님들 돈을 걷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금 700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만 돼도 아쉬운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꼭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 예. 의원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산팀하고 좀 이거 많은 금액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를 불우이웃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명절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해서 맛있게 해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굉장히 흐뭇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모자르니까 이게 개인 사비를 내서 착출해서 이틀 동안 고생을 해서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고 좀 예산을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후반기에 이걸 하거든요. 명절이니까. 예.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이렇게 요거 부족한 부분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기 장애인복지관이 저기 3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308페이지 여기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의 우리 저기 운영비로 우리가 저기 5,368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위탁금이 우리가 요 사항은요. 네. 장애인 그 복지관 셔틀 차량을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예. 그건 밑에 따로 있어요. 1억 5,300 거기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셔틀버스. 그러니까 종사자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저기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몇 명이 더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호봉이 올라가면 그 급여가 오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우리 장애인 목적인 셔틀 차량으로 해서 1억 3,150만 원을 이제 우리가 그거 하셨는데 예. 이게 이 차량이 왜 필요했던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는 네. 그 차량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또 저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 예. 이제 새로운 저 차량으로 그러면 현재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량은 총 5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예.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저 라이언스에서 차를 아주 제대로 된 차를 우리가 보내드렸거든요. 저기 장애인 복지관에. 예. 근데 저기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예. 요 차량은 저희 그 22인승 큰 차예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 장애인들을 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래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어쨌든 장애인들이 또 안전하게 잘 운행이 돼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좋은 차량이 작년에 우리가 저기 해드렸는데 왜 또 이걸 구입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4개 노선을 왕복 운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차량이 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이해 잘했습니다. 더 질의하시. 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윤대현 의원 한 질의하시고. 가지만 좀 빠진 게 있어서 질의 드려볼게요. 284쪽 한번 보시면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이 12억 6천만 원에서 올해 전 7억 5,800만 원을 한 5억 3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어요. 40%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예. 그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요 사항은 이제 국토비 내시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추경에 더 증액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이에요? 예. 본연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이라는 게 어떤 어린이 이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도 금액이 많이 이제 감액이 돼서 이게 또 보육의 질이 저하될까 봐 우려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경에 이제 이 부족분을 채워주신단 예, 말씀이죠? 예. 군비로? 아니에요. 국토비가 다시 국토비가 이뤄온단 말씀이신가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가족진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진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진학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본예산 세입 제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15억 3,504만 9천원 대비 4억 3,383만 6천원 증액하여 19억 6,8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으로 509만 1천원, 사용료 수입으로 9억 2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이자 수입으로 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5억 1,6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5억 4,4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84억 8,289만 9천원 대비 8억 6,306만 3천원 증액하여 93억 4,5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에 3,206만 원, 업무 추진비 일반에 324만 원, 한안관 관리에 1억 9,4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종합운동장 관리에 1억 1,3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33페이지 진천 스포츠타운 운영 및 관리에 3억 3,5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강현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4,188만원, 역사테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에 852만 3천원, 혁신도시 체육시설 관리에 9,115만원을 계상하였고 336페이지 조평생활체육공원 관리에 3,823만 6천원을, 337페이지 생거진천 게이트볼장 운영 및 관리에 926만 7천원, 진천 파크 골프장 관리에 6,1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문백 파크 골프장 관리에 6,533만 2천원, 339페이지 광해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관리에 9억 2,938만 4천원, 340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5,1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국민체력백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2억 779만원, 체육시설 운영 및 정비에 1억 5,065만원을 계상하였고 342페이지 체육진흥 업무 추진비 162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1억 6,191만 6천원, 343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5,148만원,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7억 800만원, 덕산 근린공원 파크골프장 기능 개선 사업에 4천만원, K리그 시설 정비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태권도 직장 경기부 육상에 4억 3,103만원, 육상 직장 경기부 육상에 7억 7,31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345페이지 각종 대회 유치 및 참가에 7억 3,800만원, 346페이지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9,03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에 1억 7,400만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지도활동 보험료 지원에 164만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7억 2,2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48페이지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349페이지 체육 우수선수 지원에 3억 4,360만 1천원, 레이크사랑 걷기대회에 2천만원, 진천군 군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1억 6천만원, 체육분야 협의회 운영에 91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7,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1억 1,652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170만원,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2억 5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1페이지 진천국민체육센터 관리에 15억 502만 9천원을,
355페이지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지방채상원에 3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대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봐주시면요. 도민체전의 이제 전략 종목 육성을 위해 선수 스카우트하고 이제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3억 3천을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예. 그 매년 전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이 어쨌든 10단위보다는 선수 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을 들여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또 선수단의 기량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매년 이제 3억 3천만 큰 예산을 쓰는 건데 본의원도 이제 도민체전 많이 참여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전 대응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이제 그 3억 선처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잘 보고받고 계신 건가요?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체육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 이게 우수 선수나 성적 우수자를 선발을 해서 체육회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예. 그래서 종목별로 제가 알기로는 뭐 평균 300 정도에서 100여 명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체전 그러니까 도민체전 있을 때는 130명 정도 지원해서 좀 금액이 늘었는데 요거는 100명 정도 지원해서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이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게 3억 3천원 예산을 어떤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슨 종목이 얼마, 무슨 종목이 얼마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체육회 자체 규정이 있어갖고 규정에다 심사를 하고 지금 그 규정에 따라 해는 건지 아니면 그 규정도 없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이제 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를 잘 받으시고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회에서 제가 체육회 보조금 정산을 봤는데 그 심의 절차도 있고 해서 여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도민체전 여러 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 그 여러 개 종목도 취약 종목도 있고 잘하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취약 종목은 좋은 선수를 좀 영입해서 좀 도민체전 나가서 좋은 성적 내고 싶고 그런 또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체육회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느 부분 좀 뭐 예를 들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 뭐 단체 경기 또 아니면 조그마한 경기 이게 또 차별적으로 하면 그 기준이 있다고 봐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좀 형평성 있게 잘 그 3억 3천이 잘 배분이 돼서 모든 종목에서 뭐 그렇게 되면 뭐 예산이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소외받는 또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 좀 더 좀 관심을 갖고 가져주셔서 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그 얘기 듣지 않도록 많은 관심 좀 갖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9,080만 1천 원이 증액된 29억 665만 7천 원입니다. 경상정 세수입에 15억 9,9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임시적 세수입에 5,500만 원을, 국고 보조금 등에 3억 8,572만 5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8,438만 6천 원을, 내부거래에 7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5억 7,854만 1천 원이 증액된 80억 4,814만 9천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8,055만 8천 원을, 업무 추진비 일반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7억 9,980만 원을, 교육복지 지원에 2억 6,040만 원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8,723만 2천 원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교육청소년 업무 추진에 162만 원을, 학교 밖 늘본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1억 8,900만 원을, 지역특화 맞춤형 학교 지원 사업에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4차 산업 대비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에 7억 7,100만 원을, 지역상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6천만 원을, 국제문화 교육특구 운영을 위해 1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K스마트 교육 특화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에 173만 6천 원을, 진천군 창의미래 교육센터 운영에 4,2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에 3,780만 원을, 충북학사 동서울간 운영 지원에 3,345만 원을, 진천군 장학회 출연금에 5,500만 원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2억 8,094만 8천 원을, 375쪽 덕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1억 7,212만 원을, 377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8,804만 9천 원을,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 4,992만 원을, 379쪽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2억 6,158만 원을,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억 4,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1억 8,832만 6천 원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9,372만 8천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2억 743만 5천 원을, 381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2,048만 원을, 청소년 보호 지원에 375만 6천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사업에 200만 원을,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 2,2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청소년 축제 지원에 5,220만 원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4,662만 8천 원을,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5,6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소통공간 꿈더하기 운영에 5,689만 2천 원을, 383쪽 진로스포츠 특화공간 꿈자람터 운영에 6,343만 3천 원을,
청소년 수련원 관리에 15억 7,3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한경 의원입니다. 그 활력 넘치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 중에서 자산 취득비를 봤어요. 387페이지 하단입니다. 그 이제 5분 구입이나 뭐 보일러, 헬멧 구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레이저 서바이벌 장비 구입은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타 수련원과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해서요. 청소년 아이들이 좀 흥미 유발이라든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 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 레이저 장비를 이제 구입해서 활용을 해서 실내 체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하는 학생들은 대상이 뭐 중고등학생인가요? 저희 수련원에 입소하는 청소년 아이들, 그러니까 주로 뭐 그럼 이건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흥미 유발해서 이렇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요 예산이 이제 레이저 건이라고 해서 그거 20대, 뭐 센서 조끼 20대인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그룹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200명이 입소를 했어도 이 그룹들은 이 게임을 하고 다른 그룹들은 이제 다른 또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그럼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레이저로 총 쏘는 거란 말씀. 그렇죠. 네, 아이들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좀 새로운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네,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보이긴 한데 이게 뭐 여태까지 없던 걸 갑자기 구입하는 것도 5천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래지기 축제나 청소년 한마음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지기 축제는 이제 당초에는 예산이 적었지만 지금은 뭐 필요한 만큼 증액이 된 것 같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다 보니 이게 조금 저기 한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예산을 더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수련원에 청소년 아이들이 입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9개 정도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무래도 아이들 입장에서 좀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좀 봐서 저희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좀 했었던. 그래도 이게 그거 레이저 총 사는데 5천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예, 좀 그게 좀 비싸긴 네네.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장비가 네. 뭐 레이저 총이 한 요거는 100만 원이 좀 넘고 그래서. 좀 제 생각으로는 좀 아직은 이 5천만 원씩 들여서 이거를 굳이 꼭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9쪽에 지역 특화 맞춤형 학교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이상으로 해서 8억 1,40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이제 고교 활성화도 좋지만 좋은 고교를 만들려고 하면 기초학력이 좀 탄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우리 군장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성화하면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제 우리 다문화 학교가 좀 더 국제학교나 외국어 학교로 변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2개국어나 3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좀 특성화를 잘 살려서 교육 경비를 더 지원해주면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 실력이 배양이 돼서
고교도 우수한 고교로 자연히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이 지면상에는 저기 고교 활성화 쪽으로다가 더 많이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여기 그 저희 주요 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네. 단위 사업을 좀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고교 활성화 사업이 있다가 이쪽 교육발전 특구 쪽으로 이동한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은 이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교육경비보다 내년도 교육경비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좀 증액을 좀 했고요. 좀 그러한 학교별 특성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